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윤석열 파일 깔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검찰이 무엇보다 국정원에서 확고한 의지가 뭐냐면 박지원하고 서훈에 대해서는 갈 때까지 가겠다. 이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국정원이라는 데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런 국정원의 이름으로 대검에 고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2년 쾌도남마, 그 채널A의 쾌도남마에 가가지고 박지원에 대해서 제가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지원이가, 네? 저축은행 2곳, 솔로몬 저축은행과 보혜 저축은행, 그리고 보혜 양조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솔로몬 저축은행 그 사건 때에 이 박지원이가 8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나왔어. 이 사건이. 그때 제가 이 쾌도남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림없이 이 검찰의 이 공세를 벗어날 것이다. 박지원이는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올 것이다. 그런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소면 마키아벨리스트에다가 박지원 이름을 플러스 해가지고 박키아벨리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MB 정권 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서 2013년 11월에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와요. 추징금이 8천만 원 구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게 법원에 가면은 의원직 상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박지원이가 살아남은 거예요. 박지원이가.
여기서 박지원이가 살아남아가지고 2013년 11월에 구형을 받았는데, 박지원이가 2013년 구형 받기 전에 5월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에 박지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원내 대표 때인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를 여러 차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박지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고소고발을. 그때 박지원이가 바로 저축은행 이 사건에서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솔로몬 저축은행하고 보혜 저축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소고발 당한 거,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이 두 사건을 모두 무죄로 이끌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꼬투리가 잡히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게 누구냐? 바로 박지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박지원이라는 이 인간은 그야말로 불사조야, 불사조. 반드시 정치보복을 한다 이거. 반드시.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에 솔로몬 저축은행, 보혜 저축은행, 보혜 양조로부터 돈 받은 거, 돈 받았다는 혐의로 이건 뭐 징역 가가지고 벌금 내고 의원직 상실하는데 이걸 무죄로 이끌어낸 거야. 그럼 뭐냐? 박근혜, 이명박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간 그 배후에는 그건 박지원이 완전 박지원의 되치기지, 되치기. 역공.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박지원이가 뭐 국정원장까지 됐으니까 저 사람 승승장구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에, 그렇죠, 2012년이죠.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렇게 붙은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야말로 이를 갈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그때 박지원이가 92년에 민주당 전국구로 들어. 전국구로. 그래서 대선 때 대변인을 했어요. 박지원이가. 근데 김영삼 후보를 어마어마하게 조지는 거야. 그래서 YS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박지원 때문에 떨어질 뻔했다. 그래가지고 1996년에 총선 때 박지원이가 전국구를 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출마를 합니다. 그 부천에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뭐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런데 YS가,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예요. YS가
박지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영입하느냐? 민중당의 김문수를 영입해요. 김문수. 그때 이재호, 김문수, 이 민중당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김문수를 부천에 출마시켜. 박지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박지원이가 뉴욕에 있을 때 재미교포, 미주 한인회장, 미주 한인 총연합회 회장, 뉴욕 한인회장 할 때에 그때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그 여배우 스캔들을 바로 총선 선거 하루 전에 모든 아파트와 모든 그 주택단지에 그 사건을 담은 무슨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 여배우 사건을.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 출마하지 않고 목포로 목포를 챙겼지. 그걸 내가 본 사람에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이원종 정무수석이 한 거예요. 근데 이원종 정무수석은 상도동에 이제 YS의 가신이고 박지원이는 동교동의 가신인데 박지원의 그 사별한 그 부인하고 이원종 그 부인 서로 아는 관계고 이래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밥까지 먹고 놀러 다녔던 관계야. 근데 딱 YS가 박지원 보내라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서 총동원 돼가지고 박지원을 떨어뜨렸는데 그렇다면 박지원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가 살아남은 거예요. 결국은 김대중 정권을 또 만드는 거지.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을 또 만드는 거야. 나는 이번에 한동훈이가 굉장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건 틀림없는데 정말 잘해야 한다. 왜 그러냐? 이미 박지원이는 윤석열한테 이러한 정치보복이 아니지. 이른바 박지원 청산이지.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예컨대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 넣는 게 그건 정치보복이지만 이건 정치보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월북 조작 사건의 그 증거를 삭제했다. 국정원이 만든 그 소위 말하는 이건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표류다, 표류라고 하는 걸 삭제해버린 그 국가범죄의 총사령탑으로 박지원이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건 정치보복이 아닌 거지. 그런데 그럴 것에 다 대비해서 박지원이가 나는 준비를 해왔다고 보는 거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박지원이가 들어갈 때부터 뭐라 했느냐? 국정원은 정치 공작 안 한다. 정치 개입 안 한다. 그리고 퇴임 후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퇴임 직후에 자기가 국정원장이 있을 때 정치 개입 절대 안 했다. 그러면서 흘릴 말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비리와 비위를 담은 엑스파일을 내가 읽어봤다 그런 거예요.
이렇구나. 이거 협박한 거구나. 윤석열이가 만약에 치게 되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협박한 거다. 이른바 조난자료랑을 본 거야. 조난자료. 네? 국정원에 있는 조난자료예요. 딱 끄집어내가지고 보고 쓸 때 딱 보면은 그 조난자료에는 모든 비리, 비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가족사, 여자관계, 돈관계, 하다못해 길 걸어가다가 노상방뇨한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러면 뭐냐? 박지원이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있는 그 조난 자료에 들어있는 한 가지만 터뜨려도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윤석열한테, 대통령한테 입힐 수 있다 이거야. 이걸 갖고 얼마든지 빅딜 하자고 나올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안기부 고위 관료를 김대중 정권이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김대중에 대한 비위를 터뜨리겠다고 해가지고 막후에서 그게 빅딜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걸 봤어요. 김대중 정권은 5년 내내 손도 대지 못했어. 김대중 정권 출범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바로 잡아갈 듯이 방송에 떠들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더라. 이게 뭐냐? 조난 자료로 협박한 거죠. 조난 자료로. 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이 박지원의 협박에 넘어가거나 박지원과 서로 짜고서 없던 걸로 흐지부지 만든다면 이건 윤석열 정권은 박지원한테 완전히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예, 끝나는 겁니다. 네. 재밌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밤이게 유승민, 오세훈 속셈 보인다. 자, 오늘 9시 40분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30분 남았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윤창중 칼럼상 TV 그 운영에 여러분들 좀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윤카세 TV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황당한 일이 있어요. 지난 6월 11일에 유승민이가 야수의 본능으로 맞서라 라고 하는 출판 기념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한 달 만에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북 콘서트를 했어요. 지금 총선 때도 아니고 대선 때도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수작이냐 이거예요. 응? 6월 11일 날에는 이준석까지 와가지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했고 7월 10 엊그저께 9일 날이죠. 대구 수성구에서 또 북콘서트를 한 거야.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초장부터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오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졸로 보고 막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안희정 뭐 여러 명 나왔잖아요. 되지도 않은, 경선 때 되지도 않은 인간이 북콘서트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집권하고서 한 달 만에 북콘서트를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을 기고 있고 이 판을 보니까 지 세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냐? 유승민이가 윤석열과 다른 길 가겠다고 지금 설쳐대는 거지. 자, 경기도에 출마했는데 김은혜를 내려보내서 나를 떨어뜨려? 좋다! 붙어보자. 딱 이거야. 이거. 이게 뭐냐면 내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른바 박근혜 정권 초기에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번째 인사, 제1호 인사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거야. 윤창중을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다. 네? 부대변인의 조윤선, 대변인의, 공동대변인의 박선규, 조윤선, 이렇게 말이죠. 수석대변인이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그 제일 마지막 순서였어. 4명 발표를 했는데. 수석대변인의 윤창중, 대변인의 박선규, 조윤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의 유일호. 그랬더니 바로 그날 유승민이가 윤창중은 극우 인물이다. 극우 언론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윤창중이가 자진 사퇴한다. 이렇게 치고 나온 게 누구냐? 그게 유승민이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에 대해서 이걸 잡았다면 탄핵이 과연 왔을까? 네? 탄핵이 과연 이게 왔겠냐 이거야. 이미 그때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나는 박근혜 시대에서 나는 결코 출세할 수 없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겨두른 거거든. 그렇게 각오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겨두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패턴이 똑같은 거야. 유승민이가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내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그리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겠다. 딱 이거야. 어?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팽당하니까 팽당한 이준석이한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준석하고 같이 윤석열하고 대항하겠다. 이른바 반윤석열 전선을 만들겠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버린다는 걸 뻔히 아는 거야. 어제 뭐라고 했느냐.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고 그랬어. 조폭.
이야,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유승민 니는 2016년 11월 20일 네?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딱 3주 수사하고서 발표하니까 네? 그걸 갖고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을 밀어붙인 게 바로 니잖아. 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 인해서 국정농단을 당했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어떤 법률적인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유승민 네가 김무성하고 김성태 오세훈이 남경필이 원희룡이 나경원이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손잡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작했잖아.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 진실을 몰라? 아니, 성상납을 받지 않았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 왜 지 똘마니 김철근이를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무마조건으로 7억짜리 투자 각서를 써주냐 이거야. 아니 윤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가지고 나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준석이가 떠들었는데 소명을 했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아니 성상납을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왜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래? 왜 7억을 투자 각서를 써줘? 그 각서 이상의 증거가 뭐가 있어?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거야. 네? 지금 유승민이가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면 도전한 거야. 이걸 유승민을 잡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에 집권하고 2013년 2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3년 후 총선을 앞두고서야 유승민 배신자를 심판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미 때가 늦은 거야. 유승민이는 그때 이미 원내대표까지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승민이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당선해가지고 다시 입당했잖아. 왜 입당을 허용했다 이거야. 입당을 허용하니까 김무성하고 손잡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권력투쟁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스타일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 권력 투쟁에 손대지 않으려는 거. 대통령으로서 당무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설치는 거야, 지금. 이러다가 완전히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제2의 탄핵을 또 유승민, 이준석이가 할 수 있다니까? 네. 지금 여기에 또 오세훈이의 움직임을 주목해야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준석을 날리는 쪽이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준석을 손을 들어줘야만 나한테 이익이 있다. 네? 2030을 이준석이가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가 2030하고 척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김어준이도 내버려 두는 거고. 응? 이게 오세훈이나 권성동, 장제원이나 똑같이 이른바 바른미래당 개예요. 바미개들.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권성동, 장제원은 완전히 윤핵관으로 몸을 이제 버렸지만 오세훈은 생각이 다르거든. 결이 달라요. 반윤석열 전선에 슬그머니 발을 올려놓으면서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네? 나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잔바리들, 이 잔바리들을 평정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 어려운 거야. 지금 벌써부터 차기 여론조사 막 나오지, 여기서 지금 유승민 설치지, 그 다음에 오세훈이 설치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다 나오는 거야, 지금. 홍준표 설치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잔바리들을 작사를 내야 돼, 잔바리들을, 이 잔바리들을 작사내는 잔바리들을. 지금 이게 검찰과 정치판은 다른 거야. 검찰은 계급 순서가 그게 하이라키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지만 이 정치판은 별 오만 놈들이 다 나와 설치기 때문에 이 잔바리들을 완전히 군기 잡고 때려잡지 않으면 내부가 무너지고 내부가. 그 내부가 무너져가지고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그걸 자기가 봤잖아.